이번 시간에는 5장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함수란 두 집합 사이의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4장에서 배웠던 관계 중에서 몇 가지 조건이 더 주어진 그런 관계가 함수가 됩니다. 함수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정의역에 있는 어떤 x라는 집합에서 공역의 y라는 집합의 원소를 대응시키는 거예요. 대응시키는데 잘 대응시키는 거죠. 그 잘 대응시킨다는 게 문제인데 x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y의 원소가 반드시 뭔가 하나씩 이렇게 대응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대응이 여러 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x의 원소 하나에 대해서는 정확히 y의 하나만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1절 함수의 정의를 알아보기로 할게요. x와 y가 집합일 때 x에서 y로 가는 관계 f. 관계라는 게 뭐였죠? 그래서 x에서 y로 가는 관계라는 건 뭐예요? x 곱하기 y. 곱집합 x 곱하기 y의 부분집합. 이기만 하면 관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관계 f, 이 스몰 f가 a 곱하기 b의 부분집합이란 거예요. 순서 쌍들의 모임이죠. 그죠? 이런 순서 쌍들의 모임이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 한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관계 중에 조건이 두 가지가 추가됐다는 거죠. 첫째, 도메인 f가 x가 된다. 즉 f의 관계의 정의역이 뭐였어요? f가 순서 쌍들의 집합인데 그 중에 앞쪽 원소만 모아놓은 거죠. 앞쪽 원소만 모아놓은 게 x집합이 돼야 되고, 두 번째, x, y라는 순서쌍과 x, z라는 순서쌍이 동시에 f에 들어있으면, 즉 이 앞에가 같아요. 앞에 성분이 같고 뒤에가 다른 거죠. 그죠? xy와 xz가 동시에 f에 들어있으면 y와 z는 항상 같아야 된다. 즉 이게 x가 y에 대응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또 x가 z에 대응된다는 의미인데 만약 x가 y에도 대응되고 z에도 대응되면 그 두 개가 같아야지 다른 곳에 대응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뭘 얘기해요? 여기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반드시 이런 순서상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죠. 즉 대응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 그래서 이때 x를 뭐라 그러냐? 함수 f의 정의역이라고 그러고요. y를 공역이라고 그러겠어요. 즉 x에서 y로 가는, 즉 x 곱하기 y의 부분집합일 때 x를 정의역, y를 공역, 그리고 f가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간단히 x에서 y로 가는 함수 f를 이렇게 쓰겠어요. f 콜론 x 화살표 y. 이렇게 쓰면 f가 함수다 이런 이야기가 없더라도 이 기호 자체가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로 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즉 이때 이 스몰 f는 x 곱하기 y의 부분집합 중에서 이 조건 두 개를 만족하는 거다. 즉 f가 함수라는 것은 정의역 각각의 점에 대해서 대응이 있고 그 대응이 몇 개밖에 없어야 된다.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죠. 이게 바로 고등학교 때 배웠던 함수의 정의죠. 정의역 각각의 점에 대해서 대응이 있는데 오직 하나씩만 대응이 존재하는 그런 게 함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함수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을 때 그럼 f는 순서상의 부분집합이니까 x, y가 f의 원소다. 이럴 때 우리는 이거를 그냥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기호로 y equal fx다, f of x다 이런 기호로 쓰기로 하겠어요. 즉 x의 함수값이 y다. 그래서 이 y를 x의 상 또는 함수값이라 그러겠어요. 그리고 x를 y의 원상, 서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불러야 될 때가 있으니까 y를 뭐라 그래? x의 상 또는 함수값,
y는 x의 원상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예, 그리고 관계에서 정의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함수값을 다 모아놓은 집합, 즉 fx such that x가 x의 원소인 것들, 이런 걸 다 모아놓은 걸 뭐라 그래? f의 치역이다. 치역은 당연히 공역의 부분 집합이 되죠, 그죠? 함수값들이 다 공역에 있는 원소들이니까 그거의 일부만 모아놓은 거니까 이런 걸 치역이라 하는데,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x에 원소 스몰 x 하나밖에 없고 y에도 원소 스몰 y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f가 x를 y로 보내주는 이런 대응일 때, 그럴 때 우리는 뭐라 한다? y를 x의 상이다. 또 x를 y의 원상이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겠다. 즉 f는 뭐예요? 이거 만약 기호로 쓰면, 순서상으로 쓰면 f는 즉 뭐예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 y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순서상. 그리고 이거는 또 뭐의 부분 집합이에요? 당연히 이게 f인데, f는 뭐의 부분 집합? x 곱하기 y의 부분 집합이죠. 여기서 x 곱하기 y도 사실은 뭐밖에 없어요? 사실은 x, y 밖에 없는 거죠. 이 예제에서, 그죠? 사실은 이것도 뭐밖에 없다? x, y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 이 문제에서. 자, 아래 그림과 같이 주어진 함수 x1, x2, x1이 여기에 대응되고 x2도 여기에 대응된다. x의 원소가 두 개가 있고 y에는 하나가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y를 뭐라 그러냐? x1의 상이다. 또 y는 x2의 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y의 원상을 두 개가 있는 거죠. x1도 원상, x2도 원상. 그다음, 자, 집합 x에 대해서 델타 x 있죠? 이거 지난번에 봤었는데, 대각선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건 뭐예요? 정의가. 대각선의 정의가 뭐예요? x, x들을 모아놓은 거죠. such that x가 x의 원소일 때, x에 속해 있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x, x 순서석을 다 모아놓은 거. 이게 델타 x죠. 델타 x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된다. 이거 자체가 함수가 된다. 이거 순서쌍들의 모임이니까 분명히 x 곱하기 x의 부분 집합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x에서 x로 가는 관계인 건 맞는데 이게 함수까지 된다. 왜 그러냐? 여기 앞에 원수만 다 도메인 구하면 x 전체 나오겠죠. 그죠? 또 x에 대해서는 x, y와 xz가 속해 있으면 y와 z가 같다고 그랬는데 x, y가 여기 속해 있다는 건 y하고 x가 같다는 거예요. 그죠? 또 xz도 속해 있다는 거는 x와 z도 같다는 거니까 결국 같을 수밖에 없어요. y와 z가. 그래서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해요. 그래서 이 다이아고날은 관계인데 분명히 함수의 두 가지 조건도 만족해서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함수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IX, 아이덴티티 맵의 약자예요. 아이덴티티 펑션, 아이덴티티 펑션 또는 아이덴티티 맵이라 그러는데 이 아이덴티티에 I자를 쓴 거예요. X 위에서의 아이덴티티 펑션이다 해서 X에서 X로 하는 함수다. 이렇게 쓰고요. 대응 규칙은 뭐냐? IX의 X는 바로 X를 대응하는 거죠. 이런 함수. 이런 함수를 우리는 말하냐? 항등함수다. 아이덴티티 펑션이다. 자, 이 함수의 그래프는 만약 X가 이렇게 생겼으면 X와 X를 이렇게 수직으로 직교좌표로 그리면 이 대응 IX의 그래프는 이와 같은 게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X일 때 함수값이 X가 되는 거니까. 그죠? 이 점들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또 X가 여기 있으면 또 이 점. 그래서 이와 같이 대각선이 돼요. 대각선, 다이아고날. 자, 예를 들어서 X가 실수다 하면 아이덴티티 실수에서의 항등함수는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는 어때요? 대응 규칙이 뭐? IRX는 X가 되는 실수의 집합에서 실수의 집합으로 가는 항등함수가 되겠죠. 이거를 순서상으로 표시하면 물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거는 정의역, 공역과 대응 규칙을 표시하는 방법. 이거는 그냥 순서상으로 표시하는 방법. 이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죠. 지금 함수의 엄밀한 정의를 하면 순서상이다 해서 관계라는 사실에부터 표현한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중에 이렇게 쓸 거예요. 하지만 어떤 때는 이런 계산을 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 이런 기호법도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서 x가 1, 2, 3일 때 이와 같은 집합일 때 여기서 항등함수는 뭐가 돼요? 여기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전부 다 x, x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x에서의 항등함수는 1, 1, 2, 2, 3, 3인 순서상 3개를 모아놓은 거. 그죠? 이게 항등함수가 되겠어요. 또 a, b, c, d다 하면 ix는 뭐가 돼요? aa, bb, cc, dd 4개의 원소를 모아놓은 이와 같은 순서상의 집합이 여기서의 항등함수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항등함수라는 거를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런 표기법으로도 알아봤고요. 순서상으로도 알아봤어요. 이거는 조건제시법, 그리고 실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도 알아봤어요.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함수가 있는데 상수함수라는 건데요. 예제 5.7 보죠. xy가 공집합이 아닌 집합일 때 공역에서 한 원소를 고정을 해요. b를 고정해서 모든 x의 원소에 대해서 그 b를 대응시켜 주는 거예요. 전부 다 x, b. x가 달라져도 다 b를 대응시켜. 이런 순서상을 모아놓자. 이거를 컨스탄트 펑션의 c자를 써서 cb, 함수값이 b인 컨스탄트 펑션이다 해서 cb로 표시하겠어요. 즉 고등학교식 표기법을 도입하면 cb라는 것은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대응규칙이 뭐냐? x의 함수값이 항상 b가 되는 상수값 b가 되는 그런 함수. 이런 함수를 뭐라고 그래? 콘스탄트 펑션이다. 자, 이걸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x가 있을 때, y가 있을 때 y의 어떤 값 b를 택한 거죠. 어떤 x에 대해서도 함수값 b, 여기에 대해서도 b, 여기에 대해서도 함수값이 b, 여기에 대해서도 함수값이 b. 전부 다 b를 다 대응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cb, 항등, 자, 상수함수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x, y가 1, 2, 3일 때 1, 2, 3 전부 다 3으로 보내는 상수함수 1, 3, 2, 3, 3, 4 이렇게 보내주면 이것도 상수함수가 되죠. 또 a, b, c, d일 때 함수값을 전부 b로 보내주는 함수 x에 a도 b로, b도 b로, c도 b로, d도 b로 즉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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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b, d, b 이것도 상수함수가 되겠어요. 그죠? 그 다음 또 중요한 함수 하나가 있는데 특성함수라고 해서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뭐 여러분 나중에 해석할 때도 많이 나오고요. 자, x가 공집합이 아니고 그럴 때 a의 부분집합 하나를 택하죠. 이것도 대부분인 경우는 공집합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럴 때 카이 A, 캐릭터리스틱 A라고 하는데 이 카이, 그리스 문자 카이예요. 쓸 때 어떻게 쓰냐? 이렇게 써요. X자 좀 비슷하죠. 카이, 카이 A. A란 뭐냐? X에서부터 0, 1 집합으로 가는 함수예요. X에서부터 공역이 0, 1 두 개밖에 없어요. X에서부터 0, 1 집합으로 가는 함수인데 대응 규칙은 뭐냐? 카이 A X는 X가 A의 원소면 1, X가 A의 원소가 아니면 0 이렇게 나타내지는 함수. 이런 함수를 뭐라 하냐? 특성함수다. A의 특성함수다. 왜냐하면 A에 있는 원소들만 함수값이 1이고 A에 없는 원소들은 함수값이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A의 특성이 잘 나타났다 해서 A의 특성함수다.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다. 이와 같이 이야기해요. 자, 그래프를 잠깐 보면요. 먼저 자, X가 이렇게 돼 있고요. A가 이런 집합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카이 A는 어떻게 되냐? A에서는 함수값이 1이고요. 1. 나머지 점에서는 뭐 함수값이 0인. 즉 A 위에서만 이렇게 딱 돌출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함수 그래프가 나와요. A가 달라지면 또 달라지는 거죠. A가 예를 들어서 A가 이만큼이다 하면 어떻게 돼요? 함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런 함수가 나오는 거죠. 그죠? 여기서만 1인 함수. 그래서 A가 뭐냐에 따라서 함수가 달라져요.
자, 그런 함수. 자, 다시 돌아와서 이거를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x, y 순서쌍들인데 어디에 있는 거냐? 함수가 어디에서 어디로 갔어요? x에서 0, 1로 갔죠? 그러니까 x 곱하기 0, 1의 부분집합. 즉 여기에 속해 있는 순서쌍들인데 such that x가 a면 y는 1이고 a의 원소면 x가 a의 원소가 아니면 y는 0이 되는 이런 함수. 이렇게 순서쌍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와 같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특성 함수를 알아볼 수 있겠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특성 함수를 실수에서 0, 1로 가라 이런 특성 함수 중에 A 집합을 구간 1, 2라 그럽시다. 구간 1.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구간에 있을 땐 1이고 없을 때는 0인 그런 함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수. 이렇게 실수가 있고 여기는 0과 1. 여기도 실수예요. 여기도 실수고. 그런데 카이의 1, 2 이거의 그래프는 1, 2 여기 사이에서만 함수값이 1인 여기가 1인 나머지는 0인 이거예요.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여기도 1, 1에서 2까지만 1하고 2일 때도 당연히 이거 들어있죠. 끝점까지 정확히 표현할까요? 이렇게 그죠? 1하고 2 여기는 안 들어있고 그죠? 1일 때 1, 2일 때도 1, 그 사이에도 1, 나머지는 0인 이와 같이 그래프가 나타내지는 함수 1과 2 구간에 대한 특성 함수 카이 1, 2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이 특성 함수는 굉장히 이론적으로 아주 중요해요. 이거 기억해 두세요. 이론적으로 아주 중요해요. 자, 그 다음 포함 함수라는 건데요. x가 공집합이 아니고 그럴 때 a라는 x의 부분집합을 택했을 때 a에서부터 x로 가는 i라는 함수인데 어떤 함수냐? 대응규칙은 x예요. 이거 아까 비슷한 거 봤죠? 여기가 x일 때 봤어요. x일 때 항등함수였죠. 근데 이거는 x의 부분집합이면 항등함수라고 안 그러고 포함함수다. 인클루전 펑션이다. 이렇게 불러요. 인클루전. 거기에 i자를 써서 i자를 써서 이건 소문자로 썼죠. 아까 아이덴티티 맵은 대문자로 썼고요. 그래서 인클루전 펑션이다. 이렇게 불러요. 인클루전 맵. 포함함수다. 자, 그럼 아까 항등함수 차이 y 차이가 뭐라고요? 여기가 x 전체가 되면 항등함수. 그보다 좀 부분집합이 되면 포함함수. 그러니까 a가 부분집합 중에도 x가 들어있을 수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x가 있다 그러면 항등함수도 포함함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러지 않은 포함함수도 있고 그런 포함함수도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역이 줄어드는 거죠. 정의역이 좀 줄어들었을 때 항등함수가 포함함수인 경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죠.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을 때 정의역의 부분집합이 있을 때 그 부분집합 a에서부터 y로 가는 함수인데 이 g라는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gx가 fx다. 즉 g의 대응규칙을 fx의 대응규칙으로 그대로 주자는 거예요. 본래 함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정의역이 줄어들었죠. 정의역이 줄어들고 대응규칙은 그대로 준 함수. 이런 함수가 뭐라 그러냐면 정의역 축소함수라고 그래요. 정의역 축소함수.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요 항등함수도 포함함수도 뭐의 정의역 축소함수예요? 항등함수의 정의역 축소함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g를 f의 정의역 축소함수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걸 순서상으로 표시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죠. x, fx. 대응규칙은 x를 fx에 대응시켜 주는 거죠. 근데 이걸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어느 만큼만? a에 있는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정의역 축소함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의역 축소함수는 기호로 f를 축소했잖아요. f를 정의역을 어느 만큼? a만큼으로 줄였다 해서 f에 이렇게 발을 해가지고 옆에다 a. 이건 미첨자예요.
미첨자 a로 나타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g가 x, fx의 순서쌍들의 집합인데 such that x가 a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 이 순서쌍의 집합이 분명히 a 곱하기 y의 부분집합이 되죠. 그죠? 본래 f는 뭐였어요? 본래 f는 x 곱하기 y의 부분집합이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 f의 순서쌍 중에서 앞쪽 원소가 a에 들어있는 것만 모아놨어. 그러니까 f보다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떻게 쓸 수 있다? f에서 a만큼만 계산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기호로. 자, 공집합일 때도 공집합도 공집합 곱하기 공집합의 부분집합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집합에서 공집합으로 가는 관계인데 이 관계도 함수의 조건 두 개를 만족해요. 함수의 공리 두 개를 만족해. 왜? 원소가 아예 아무것도 없어서 만족해. 그래서 함수의 공리를 만족해. 그래서 이게 또 공집합 함수라 그러는데 이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로서 앞으로 이런 거는 함수로 보지 않겠어요. 그냥 공집합 함수라고 볼 수는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예제 5.1 볼까요? f가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인데 fx 이퀄 가우스 x. 이거 여러분 아나요? 여기서 가우스 x는 x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 예를 들어서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가우스 값을 구하면 이거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제일 큰 정수 마이너스 1이 되죠. 다음 루트 2의 가우스는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1.4 정도 되니까 1 이런 식으로 구하는 함수. 그럼 f의 치역은 정수가 되죠. 그죠? 공역 아래 진 부분 집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1일 때는 여기 까맣게 칠해야 되는데 이 까맣게 칠하지 않아도 알겠죠. 여기 밑에가 여기 하얗게 됐으니까 여기 위가 까맣게 된 거예요. 뭐 좀 강조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일 때는 가우스 기호하면 1, 그죠? 다음 2일 때도 2. 근데 그 사이에 있는 1.5일 때도 1.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fx 이퀄 가우스 x의 그래프가 나오겠어요. 자, 실제로 다항함수라든가 다항함수 뭐예요? 다항식으로 나타내진 함수. 즉 fx 이퀄 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런 거죠. 다항함수. 또 지수함수. fx 이퀄 a의 x승 이런 거. 그 다음 로그 함수. 뭐 예를 들어 3의 x승 이런 거죠. 로그 함수 fx 이퀄 로그 x 뭐 이런 거. 그 다음 삼각함수 fx 이퀄 sin x 이런 함수들은 전부 다 정의 5.1의 조건을 다 만족해.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다 함수라고 배우는 것들이 실제로 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